9시 구간대 좀 왔다 갔다 하죠. 현재는 다시금 강보합으로 돌려놓고 있는 양시장의 모습입니다. 슬기로운 투자 생활로 이어갑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이승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석입니다. 네, 오늘 시장 분위기와 함께 이 투자 전략, 슬기로운 투자 전략 알려주세요. 네, 시장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현재 지수 동향을 좀 먼저 좀 살펴본다면은 좀 약보합권까지 밀렸던 증시가 현재 시간대 보게 되면 이제 강세로 앞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죠. 시장이 조정, 원래 이렇게 뭐 강할 때 뭐 기대했던 조정은 안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흔하게 얘기합니다만 어쨌든 상당히 좀 강합니다. 뭐 그 배경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아침에 뉴욕 외환시장 쪽에 원달러율이 알기 벌써 오늘 현재 우리나라 장이 열리고 있는 동안은 원달러 환율이 약 11원대까지 오늘 아침에 하락을 했죠. 지금 어떻게 강세죠.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가 지금 시장에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상태인데, 자, 6월 달 들어서만 지난 6월 달에 11조 원 매도, 그 다음에 5월 달에 1조 원 정도 매수, 그리고 이제 오늘 6월 10일, 이제 6월에 3분의 1이 지나는 시점 보면은 약 3조. 지금 소리가 중간중간 좀 끊기시죠? 저희가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해서 다시 연결 시도해서 이승석 전문가의 슬기로운 투자 생활 좀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 시간을 통해서 트럼프 제외하고는 시장이 거칠 것이 없다. 시장 위쪽 방향으로 뚜렷한 방향성에 대해서는 일찌감치 얘기를 해주셨고 또 단기적으로 종목에 대한 팁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 가운데서 카카오 그룹주들 여기에 대해서 또 일찍 팁을 주셔서 수익 많이 내고 계실 겁니다. 다시 연결이 됐다고 하니까요. 이승석 전문가 바로 이어서 만나볼게요. 전문가님 연결되셨어요? 예, 죄송합니다. 예, 전화 상태가 좀 고르지가 않았네요. 자, 그래서 마저 말씀드리자면 지금 외국인들이 6월 달 들어가지고서만 벌써 3조 원 정도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의 강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화가치 강세가 보이고 있죠.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서 상당히 좀 강한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죠. 자, 이제 이걸 좀 우리가 좀 내용을 정확하게 좀 알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제가 누구보다도 빨리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이 카카오 그룹주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카카오 그룹주 중에서도 실적이 좋은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를 좀 보자 했는데 어제도 아침에도 또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 상한가까지 진입하고 오늘 아침에도 현재 15%, 18% 아까 보고 그보다 더 강했는데 조금 상승폭이 줄어들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뭐 쉽게 죽을 흐름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얘기를 자꾸 합니다.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환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화를 가치를 얘기를 하자면, 원화 1원당 이 코인 하나하고 이 동등한 가치를 부여해가지고 굉장히 안정적인 코인입니다. 이거는 이제 정부가 발행한 화폐가 아니죠. 근데 이게 미국이나 지금 현재 선진국 쪽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해서 이제 우리도 이걸 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의 정서와 현행 법상으로 본다면 우리는 코인 발행으로 해가지고 유통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카카오페이가 그거하고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애초에 카카오페이를 좀 봐야 된다고 한 거는 AI하고 연관돼가지고 카카오페이는 지금 현재 안산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에 이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죠. 자, 그 부분하고 이제 연계돼가지고 오히려 이제 뭐냐면은 CBDC 이거는 뭐냐면은 정부가 발행한 디지털 화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종이로 쓰고 있거나 동전으로 쓰고 있는 그 화폐를 대용하는 화폐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카드하고 좀 다르게 미리 이제 그 돈이 내 지갑에 담겨 있으면 현찰같이 쓸 수 있는 거죠. CBDC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CBDC에 대한 수혜라고 봐야지 우리나라에서는 실제 상용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자꾸 스테이블 코인, 이 언론에서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전문가들도 그걸 따라서 얘기하는데 그 내용은 시청자분들도 좀 정확하게 아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방산 기업들이 제가 어제 조금 약할 거로 봤는데 오늘도 그렇게 약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전력망 사업과 관련된 70조 원 정도의 돈이 투자되는 11차 국가 전력망 사업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죠. 이쪽 종목군들이 좀 강한 움직임을 보여준다고 보겠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투자 전략 쪽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그럼 바로 그냥 슬기로운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현재 굉장히 좀 중요한 흐름인데, 최근 증시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아까도 제가 했다시피 굉장히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제 이 주변 여건 상황을 잘 보니까 어느 때하고 지금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냐면 2020년도 때의 증시 상황하고 거의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이 차트가 지금 2020년 당시에 거래소 종합주가 지수 차트인데 그 당시에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경기 위축이어서 지금 보게 되면은 하락 조정 받고 마지막 쇼크가 한번 이렇게 온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금리 유동성 확장,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그 이후에는 이제 금리를 동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서 그때 우리나라 증시가 3,300포인트까지 갔는데 큰 조정이 없이 올라가죠. 지금 보시게 되면 올라가다가 잠깐 쉬는 움직임이 나오지만 잠깐 쉬고 더 올라가고 지금 주변 여건과 상황이 물론 이제 뭐 그때의 재반 환경적인 요인은 다르지만 지금 모양을 잘 보십시오. 우리 시청자분들도 제 이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당시의 차트하고 그다음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종합주가 지수의 움직임 차트하고 잘 비교해서 보시면은 이 시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저도 오늘 놀란 게 오늘쯤에 좀 약간 좀 조정이 들어오지 않을까 저도 이렇게 봤습니다만 생각보다 강하죠. 자,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주식을 사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어제도 보시면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현대차 등 지수 대형주를 매수하죠. 그러니까 지수 플레이를 하는 거죠. 물론 기관은 이제 수익률 플레이를 하지만 이제 외국인들하고 이제 기관들하고 이제 다소 움직임이 다릅니다. 어쨌든 외국인들이 주식을 앞으로 살 때 외국인들은 그동안 그 포트에서 편입 비중이 줄어들었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그다음에 현대차, 기아차 뭐 이런 쪽을 살 거란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기관들이 뭐 지주산이 이쪽을 또 끌고 올라갈 거고 쉽게 조정이 안 들어올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내일 모레 예정되어 있는 선물 옵션 만기에 대한 부담을 선제적으로 좀 해소하고 있다 보여지는데 그동안 외국인들은 6월 만기에 이전에 보게 되면 프로그램은 매도가 우위였고요. 선물은 매수가 우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프로그램 매도에서 오히려 지금 현재 시장 동향을 보게 되면은 이 롤오버성 움직임이 현재 감지가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내일 모레 선물 옵션 만기를 선제적으로 좀 털고 있다고 보여지니까 옵션 만기에 대한 우려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종목을 제가 좀 뭐 기쁜 소식을 좀 전해드리자고 한다면은 제가 이제 이 방송을 처음 시작하는 첫날에 이 태웅을 말씀드렸죠. 이제 풍력 관련주, 원자력 관련주 쪽만 보지 말고 태웅 이런 종목을 좀 봐야 됩니다. 하면서 태웅을 아예 딱 집어서 얘기 드렸죠. 오늘로서 제가 처음 말씀드린 구간 대비해서 10거래일 만에 이제 약 2배 정도, 그러니까 100% 수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16,000원대에서 말씀드렸으니까요. 오늘 지금은 조금 밀렸지만 33,000원대까지도 오늘 올라갔었죠. 2배 수익 정도가 발생이 됐고 앞으로도 더 좋은 종목을 발굴하도록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이제 신정부 정책 수혜주를 많은 분들이 얘기를 이제 하고 계시고 저 역시도 얘기했죠.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은 종목별로 본다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이 크게 두 가지 섹터로 제가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화면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정책 추진이 빠른 섹터하고 대규모 자본이 투입돼가지고 오랫동안 봐야 되는 종목을 갖다 구분을 해놨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 뭐냐면 인공지능하고 재생에너지하고 전력망 사업, 인프라 건설 이쪽은 장기로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지주는 오히려 좀 짧게 보셔야 되고요. 지역 화폐 좀 짧게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좀 이런 점을 좀 염두에 두고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제가 종목을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1차 국가 전력망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지금 HD 현대 일렉트릭이나 LS 같은 종목, LS 서버 마린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현재 상당히 좋죠. 그거하고 더불어 가지고 오늘은 좀 스몰캡을 좀 얘기 드릴게요. 실제 최근 전력망 사업으로 계약까지 이루어진 기업들입니다. 재룡산업 같은 종목, 이 종목을 스몰캡이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연 배당 수익률이 현재 구간에서 약 3% 이상 정도의 수익을 주고 있고요. 지난 올해 초에 약 한 150억 정도의 전력망 사업 관련된 그 실제 계약을 성사를 해놓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런 쪽 종목군들은 먼저 대형주 쪽이 움직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톤 터치 해가지고 스몰캡 쪽이 따라서 움직여주는 이런 양상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뭐 이거 외에 재룡산업 외에 본다면은 세명전기 같은 종목, 대한전선은 뭐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스몰캡 쪽으로 좀 관심을 이동해가지고 안 움직일 때 좀 잡아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뭐 AI주가 오늘 조금 쉬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죠. AI는 단기 테마로 보고서 볼 종목이 아니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제 100조 원 정도의 돈이 투입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때 그런 정책의 얘기가 나올 때마다 계속 움직일 겁니다. 과거 사례를 보게 되면은 예전에 정부 신사업 육성 발표되고 난 다음에 거의 1년 동안을 상승했던 예가 비일비재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AI는 중장기 프로젝트죠. 그러면 그 관련주들도 중장기로 움직이는데 최근 제가 말씀했던 솔트룩스나 한국과컴퓨터, 카카오도 그 맥락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솔트룩스 같은 종목 오늘 좀 쉬어간다. 조금 조정을 오히려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쉽게 시세가 끝날 흐름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큰 조정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여기서 바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섹터만 좀 더 얘기 드린다면요. 제가 이제 중국 관련주 그동안 화장품 꾸준히 얘기 드렸습니다. 계속적으로 중국 관련주에 대한 얘기, 화장품, 코스맥스, 그다음에 아모레퍼시픽 쪽, 뭐 이쪽 계속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강하죠. 여행 관련주 쪽도 좀 관심 가지라고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종목을 아예 하나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호텔 신라 쪽을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최근 이제 인바운드 쪽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향후 실적이 호전이 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의 투자 포인트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전화 연결이 고르지 않았던 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종목 얘기 더 궁금하시면 내일 이 시간도 본방사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